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25가 난 지 69주년입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서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을 한 데 이어서 교육부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의 핵심 부분을 저자도 모르게 은폐, 왜곡, 도둑 수정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통과 도덕성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권, 은폐, 왜곡, 조작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필자도 모르게 교육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 좌편향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물론 지금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이전 김상곤 장관 시절입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아주 매우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집필자 박 교수죠. 그 예, 진주교대 박 교수입니다. 내가 그걸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내 도장이 찍혀가지고 그게 고쳐졌다 이러는데 예. 이거 확실하게 조작한 거죠. 예. 그다음에 나무 도장을 훔쳐가지고 예. 그것도 그래서 도둑 수정을 하는 것이죠. 다른 부처가 그랬다면 또 그것도 안 되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 잘 가르칩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아이들 그 교과서를 그 도둑질해서 그렇게 해요. 아이들한테 뭘 배우라고. 우리 역사도 이렇게 도둑질하면 역사가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참 대단히 이야말로 아메바적인 단세포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사회교과서를 책임지고 있는 그렇게 책임 그 집필 교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인데 아마 이 박 교수한테 좀 내용을 수정해 달라. 그랬는데 박 교수가 정권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면은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좀 거부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마치 박 교수가 협의를 거친 것처럼 말하자면 그런 협의록도 위조를 하고 거기다 박 교수가 도장도 갖다가 몰래 찍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지금 처벌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은 교육부 담당 과장과 연구원이 있죠. 그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출판사 담당자 이 세 사람만 말하자면은 불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잘하네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실국장이라든가 장차관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면서요. 예, 정의로운 결과가 밑에 사람들 책임 물어 잡아놓고 자기들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러겠습니까? 이 정권 들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장관한테 장관은 부하들한테 지금 이번에 어선 귀순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다들 빠지고 일선 지휘관들만 지금 책임을 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뭐 징계를 당하면은 군에서도 인사라든가 승진 여러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생명이 끊어진다고 봐야 해요. 군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때도 황당했죠.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엄정하게 책임을 니들이 져야 될 거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저 사람도 정말 양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됐는데 이 양반들도 마찬가지. 지금 김상곤 전 장관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 과장 같으면 중앙부서 과장 같으면 서기관입니까? 서기관이죠. 뭐 부의사관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서기관급 이상이에요. 그 밑에 연구관이
이러면 이게 한 5분 연구사라는 것은 특별하게 뭐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하고 또 뭐 집필도 하고 뭐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출판사 사장도 아닐 거고. 예? 그 편집자. 세상에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굳이 고쳐서 뭐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고치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면 김정은이가 와서 감사해 준답니까? 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그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어디 갔습니까? 나라 안 나? 임시 정부가 수립된 날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게 봐왔는데 이제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하냐면 이게 1919년 4월 11일로 딱 했는데 그때 만약에 대한민국 수립되었으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중간에 그야말로 반란 정권이 돼버리거든.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번에 무슨 3.1절 기념식 같이 하자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니들이 우리 보고 그런 반란 집단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1919년을 못하고 있어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수립 100주년 해갖고 엄청나게 빰빠르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무슨 소리냐. 김일성이가 만든 그러니까 이 북한 정권이 정권 수립일인데 이거 무슨 임시정부 국가 얘기냐. 국가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임시정부 그 사람들은 기득권 부패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 딱 다물어버리고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 건국일을 그때 잡았는데 그것 자체가 또 문제예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안목이 없는 게 한성정부, 노령정부, 그다음에 상해정부가 사실 세 개가 모여가지고 그렇죠. 한성정부를 정통으로 해서 정식으로 출범한 게 9월 11일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 그것만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계속 우기기만 해대고 그다음에 이것도 말이죠.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아니야. 대한민국 그거 아닌데 이러는데도 굳이 충성하려고 이 짓을 했다가 밑에 그 괜한 과장이나 연구사 이 사람들만 지금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것에 대해서 X를 치기 전에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임시정부 맥을 잇는다. 이 참여정부 그다음에 이렇게 촛불정부로 그러려고 이렇게 맥을 쫙 세웠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공무원들 특히 이제 교육부 같은 데서는 교과서를 우리가 고쳐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고치자 했는데 집필자가 나 그런 거 못해 하니까 이제 몰래 고친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정부가 말이에요. 어떻게 도덕성을 앞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울 때 왜 그랬냐? 왜 이 교육을 획일화 하려고 그러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획일화 현상 아닙니까? 무슨 국정이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보면 자기들이 획일화 하고 있는데 그래 놓고 잘못 탁 걸리면 여론에 걸리면 야 네가 책임져 이래 떠미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도 지금 사회교과서도 올해부터는 다 새롭게 집필진을 구성해갖고 다 뜯어 고쳐버렸어요. 이 정부 그런 입맛에 맞게 그런 이념에 맞게 다 고쳤는데 어쨌든 그 박근혜 정권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그 프로젝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것을 적폐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17명이나 말하자면 수사 의뢰를 했어요.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또 그 당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또 김관복 비서관 또 교육부 국과장 이렇게 해가지고 17명이나 기소를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와가지고는 자기들은 싹 몰래 고쳐놓고 그러고는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하고 연구사하고 출판사 책임자만 지금 불구속 기소죠. 당연히 이런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국과장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장차관까지도 검찰이 불러서 수사를 하는 게 그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근데 제가요, 이거 그냥 상상입니다. 혼자 상상인데 이랬지 않았을까? 이제 김상곤 씨가 그때 교육부 장관이었던 그 국장부 책임 국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신 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내가요? 그럼 나 건드려 보세요. 그럼 당신도
무사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 과장 밑에를 저 녀석들 그냥 혼내주고 말죠. 뭐. 이래 된 거 아닌가 싶어서 참 이 사람들 만약에 김상곤 전 당시 교육부 장관이 설령 자기는 몰랐는데 장관 모르고 밑에서 그 짓 할 리도 없거니와 그럼요. 장관이 설령 몰랐다 해도 이런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라면.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213곳을 고쳤는데 무슨 자꾸 수정을 한다든가 일반적인 사항을 고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팩트가 달라진 걸 고친 게 아니고 어떤 이념, 정체성의 문제를 고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 차관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일개 과장이 그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알아서 고치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제가요. 근데 뭐라는 흔히 하는 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봐도 근데 비디오. 뭐냐면 장관이 야 고친 거 갖고 와봐. 이제 그 교과서 안 갖고 와봐. 갖고 보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데 아까 박 교수 같은 양반들은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전문가인데 못 고쳐 이랬더니 근데 충성은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양반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하려면 밑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충성을 해줘야 되는데 충성을 안 해주니까 지시했겠지.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가 뭐 문제야. 우리 정권이 고치려면 고치는 거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이분이 재임 시절에도 우선 그 논문 표절 사건으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다 해야 돼. 네, 했죠. 했는데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무장관으로 아주 알려져 있잖아요. 무책임, 무소신, 무원칙이라 해갖고 특히 대입 그 제도 개편 이 부분에서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허진을 못하고 교육위원회에다 딱 넘겨가지고 알아서 해오시오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때도 논란을 빚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담당 국장을 저 지방으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그걸 제대로 못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아주 무책임한 장관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기억에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뭐냐면 도지사 출마했을 때 무상교통 그거 주장하고 나왔지 이 양반이. 교육감 때 이제 또 그거 무상 급식 급식으로 해가지고 재미봤거든. 큰 재미를 봤다가 도지사 때 무상 교통비 지급한다겠다가 그냥 포퓰리즘에 아주 그런 거는 잘하는데 책임지는 일은 절대 안 해. 왜? 그건 내 전공이 아니야. 책임은 내 전공이 아니야. 무상이 내 전공이야. 이분도 뭐 운동권이고 나름대로 무슨 교수 협의회다 뭐 이렇게 진보적인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은 책임지는 일은 안 하다고 말하죠. 근데 저도 사실은 말이죠. 학위를 갖고 난 뒤에 논문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직에 뭐 언론계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은 교육계에 있었어요. 교육계. 근데 이분 논문 안 썼다며. 논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저는 내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내가 다 그 213개를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언론에 보도된 주요 내용들 몇 개만 보더라도 아까 뭐 1948년 8.15를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친 것도 있지만 우리가 1960년대 80년대 그건 우리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사실이고 그런 산업화 시대가 아주 표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 한강의 기적도 쏙 빼버리고 또 유신 제도도 뭐 유신 독재로 고치고 또 북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이 쓰였는지 여전히 한반도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뭐 이런 내용들은 또 탁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완전히 왜곡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왜곡뿐만 아니라 역사 자체를 완전히 그냥 뒤틀리게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진짜 뭐 이 교수님이나 저나 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는데 뭐 급히 대담을 하니라고 한번 천천히 보고 정말 한번 따져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충성을 문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는지 누구한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도 희한하게 또 어제 말이죠. 그 국내외 그 유공자 또 초청해가지고 오찬을 하면서 거기서는 또 이제까지 안 했던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뭐 북한의 침략으로 그 유교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지켜줬다. 이 말 최근에는 대통령이 한 바가 없어요. 옛날에 취임 한 달쯤 후인가 그 연합사 방문했을 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줬다. 그때 한번 그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이 여기 침략했다거나 우리가 막아서 우리 조국을 지켰다 이 말은 한 바가 없어요. 더더구나 대한민국 정체성이란 말은 한 바가 없거든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생각이 바뀌어진 건지. 바뀐 건 아니고 예.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스웨덴에서 국회 연설 아닙니까? 남북이 서로 총질을 했다 해고 마치 북한이 남침을 한 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남북이 쌍방과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진보를 떠나서 뭐 중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보수 쪽에서 큰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마 여권 내에서는 내년 총선 앞두고 이거 엄청난 악재입니다. 마침 오늘 6.25니까 6.25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략적 판단을 한 거 아닐까요? 스웨덴 의회에서 말을 바로 그 문장 바로 앞에 문장이 또 뭐냐면요. 우리는 남북은 일찍이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온 그건 뭡니까? 그걸 그냥 우리 민족은 이래서 모르지만 남북은 그래서 북한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6.25는 어디 귀신이 일으켰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역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 우리 민족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대한민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 대통령 이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걸 초지일관 어제 말한 걸 지켜야지 또 총선 끝나고 나는데 핵 돌아와 버리면 이거 참 곤란하죠. 예. 그러네요. 오늘 뭐 6.25 기념식에도 또 이런 때 좀 대통령이 가서 입장을 좀 분명히 천명을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그때 호국 보훈의 달에 그 유가족들 청와대 오찬 때도 얘기했잖아요. 다 도와주고 대화하고 뭐 다 좋은데 적어도 6.25 남침에 대해서는 북측으로부터 사과는 받으라. 사과는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 정말 오늘 같은 날 대통령이 그런 기념식에도 참석해야 하는데 뭐 총리가 간 모양이에요. 그 4일날 그때도 그 말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진을 말이죠. 그 브로셔입니까? 행사 브로셔 그거 앞에 보니까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김정은하고 둘이 손들고 말이지 백두산 천지에서 손들고 두 부부가 서가지고 그런 사진이나 올려놓고 누구 속 뒤집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역사 장난, 역사 왜곡 이런 이거 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확고해지고 그 보수가 이것 때문에 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한 걸 자꾸 그래가지고 국민들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는 이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하나는 유은혜 현 교육부총리죠. 이분도 이제 16개 종합대학에 대한 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인 거대 종합대학에 대한 사립대학들이죠. 물론 국공립대학이야 당연히 교육부로부터 그동안 매년 감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이제 감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갖고 사립대학들이 상당히 뭐 반발도 하고 위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립대학에 대해서 뭐 고 교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야말로 성스러운 일이다. 뭐 유경사업 이거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가의 장래를 100년 대계 그때 교육은 100년 대계란 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재산 털어가지고 학교를 만들었거든요. 이 국가를 건설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게 인재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니 어느 날 그럼 지금 국가가 그만큼 부자가 됐으면 오히려 그때 그 사립학교를 설립했던 이분들한테 정말 정당하게 무슨 뭐 값을 치르고 그 학교를 오히려 뭐 국공립으로 해서 국가가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립을 각각 그 사립학교는 그날 창학 정신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살려가면서 교육을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부는 옛날부터 그래요. 계속 대학에 간섭하는 거 이걸 아주 능사로 했고 그걸 위해서 있는 게 교육부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16개 대형 사립대학을 이렇게 둘
쑤셔놓으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꼼짝 못하고 대통령뿐 아니라 윤은혜 부총리한테도 꼼짝 못하게 되는 거지.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아까 그 교육부 과장한테도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또 그러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 과장한테도 대학 총장들이 설설설 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유은혜 뭐 교육부총리도 그 명분으로 지금 7조 원 정도의 돈이 각 사립대학에 지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다. 뭐 일정 부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또 그동안 사립대학들이 여러 가지 뭐 유경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지만 또 뭐 우골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비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부가 국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건 좋은데 그 배경이 저는 정말 그렇게 순수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학 손보기, 사학 길들이기, 줄 세우기. 예, 줄 세우기 이런 그렇지 않아도 뭐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가 너무 대학을 가지고 쥐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대학이 뭐 지금 자율성이 없다는 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고 교수님 말씀이 이제 교육부에서 엄청스러운 이 재정을 각 대학에다 주니까 이거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으니까 교육부가 감사하는 건 당연하다 이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금 10년째 등록금을 막아놨거든. 그렇죠. 예? 네. 근데 교수들은 월급은 올려줘야죠. 학생들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줄어드는데도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또 늘어나죠. 예. 이러니까 대학들이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근데 본래 이 교육부가 그걸 우리가 메꿔주겠다 했거든. 예. 당신들이 그래서 있는 그 재정 수요는 우리가 충족시키 메꿔줄 테니까. 그러니까 15년간 예. 지금 등록금을 못 올리는 대신 정부가 그 부분을 그렇죠. 보전해 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 보전해 주는 걸 가지고 지금 얼마나 생색을 내고 얼마나 그 대학을 그 기합을 주고 거기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감사까지 하고 이 짓을 하는 이게 정말 이게 그 교육적인 태도입니까 이게? 진짜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학령 그 아동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예.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뭐 한 10년 내에 과연 우리나라 대학이 몇 개나 살아남을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가 철학 이런 것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오고 이제 감사를 통해서 사립대학도 딱 손에 쥐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왜 교육부가 안 오고 시민감사관 제도라 해갖고 아마 저 민변이라든가 또 참여연대, 그 좌파 계열의 그런 교육단체들, 교육 뭐 NGO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감사관이라고 뽑아갖고 사립대학을 이렇게 들쑤실 모양인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그래 놓고 그걸 뭐라 하냐면 네. 그 시민들이 하니까 관리 안 하고 그러니까 엄정하게 할 거다. 그 사람 누가 뽑는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렇게 정부가 마음대로 시민들 뽑아갖고 가서 감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감사 권한이라든가 감독 권한은 공무원이 쥐고 있고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이지. 예. 국가가 임의적으로 막 뽑아가지고 다시 당신들이 가서 멋대로 감사해 이렇게 돼도 근데 되는 이 거예요? 정부 들어가지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뭐냐면 새로운 권력 그 기관이 정부보다도 더 거대한 권력 기관이 형성된 것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저 환경단체. 환경단체 말하면 그냥 탈원전도 예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태양광 패널을 전국 저수지에 다 깔고 이게 이런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른바 민간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노동단체. 이게 민노총 아닙니까? 근데 민노총 요번에 김명환 위원장 구속시켰다 해가지고 현 정부에 대해서 뭐 완전히 투쟁을 선언했고 나섰대요. 퇴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뭐냐면 이 민간을 잘 조정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잘 조정해가지고 정권을 쟁취하는데 뭐 상당히 재미를 봤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본래 그런 이 일반 시민들한테 행정권이나 그 권한이 없잖아요. 예. 권한이 없는 쪽에다 정부가 권한을 갖다 맡기는 거 이것도 이 사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지. 안 그러면 정부란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부 필요 없지. 난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네. 특히 대학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고도의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단체 어떤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다 학적이고 뭐고 다 내놓으라 해갖고 그걸 막 뒤집으면은 과연 대학이라는 게 제대로 자율성을 확보를 하면서 학문의 그런 자유가 보장이 되겠느냐. 결국은 시민단체 눈치 보고 정부 눈치를 떠나서 이제 넘어서 시민단체 눈치까지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시민단체가 심사 그게 직접 심사를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감사를 하고 이거는 뭐냐면 시민단체들은 그것을 할 수 있어. 감사를 했는데 그 평가를 할 때 그렇죠. 없어버려 참여 안 그건 되는데 가능하죠. 예, 감사 과정에서 없어버려 그 감사 과정이 정말 잘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관 주도형으로 너무 관 위주로 하는 게 아닌지 그거 감시하는 입장에서 감사 과정을 한번 이렇게 스크린 해본다든지 이런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직접 자기들이 무슨 권한으로 감사하고 났습니까 대학을.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정부가 저 대학을 길들이고 줄 세우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거 자꾸 잘못 건드리다가는요 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이게 나중에 지금 민노총꼴 납니다. 뭐냐면 이제 너 나가 이렇게 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국정을 질서를 이렇게 자꾸 무질서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몇 달 뒤에는 물러나야 할 그런 교육부 총리가 이 교육의 근간들을 제대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흔들고 있으니 참 답답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문제 가지고도 어른이 자기들 논리 가지고 정치적 논리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념적 논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건 국가에 대한 또 우리 장래에 대한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죄악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늘 듣던 대로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만은 최근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교육은 1년직에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와서는 교육 분야까지도 정치성, 이념성으로 오염되고 있는 현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